어떤 주식들이 10년 뒤에 후회하지 않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많이들 이제 10년 후에 내지는 뭐 자식한테 물려줄 주식 네. 이런 거 이제 많이 가거든요. 10년 동안 수익을 발생을 시키고 했었던 종목보다도 그렇지 않았던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중에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무튼 상당한 수익을 냈던 종목은 삼성전자, 네. 그다음에 뭐 그 네이버 이런 회사들은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서 많이 이익을 내고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2000년도에 그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 가격이 5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보면 그거의 한 3분의 2 정도에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적합한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 아주 야 진짜 너무 쉽게 대답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현재까지 검증돼 있는 것만으로서 우리가 따졌을 때는 10년 후 주식으로는 삼성전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를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왔던 그 궤적이 앞으로 똑같은 형태로서 될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제 확신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삼성전자가 주가가 뭐 한 20몇 년 뭐 한 30 몇 년 이 사이에 100배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요. 네. 중간중간에 크게 올라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 이럴 때에 바닥에서부터 따져서 한 6배, 7배 정도 상승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주가가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상승할 때 바닥에서부터 또 한 8배 정도가 상승을 했고 뭐 이런 거거든요. 단순하게 따지면 8배 올라가면요. 100배가 되기 위해서 나머지 기간에서 8배 올라갔던 거에 대략 한 3배 정도만 올라가게 되면 거의 100배 나옵니다. 그죠? 그 맨 처음에 시작할 시점에서 따져보면 막 그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랬는데 앞으로는 반도체가 지난 30년 동안에 왔던 것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쉽지는 이제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중간에 삼성전자에 또 더 들어갔던 부분들은 스마트폰 이러면서 네. 거기에서 이제 막 그 피처폰을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이게 상승을 많이 하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상승의 동력이 되기는 어려울 거다. 오히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주가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따졌을 때는 아이고 이거 뭐 여태까지 생각해 가지고 삼성전자 뭐 언제든지 그 진입해 가지고 무조건 붙들고 앉아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 진입했다가 잘못하면 10년이 지났는데 진짜로 그해 봤더니 한 배 정도 올랐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고 뭐 이럴 수 있고 오히려 지금 정도에서는요. 제가 생각했을 땐 네이버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물론 오르기도 했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든지 우리나라에서 제1의 포털이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네이버 이런 것들 괜찮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방금 반도체는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렇게까지 폭발적인 성장세는 조금 기대하기 힘들지 않나라고 네. 보시는 것 같고 네. 또 한때는 또 거의 코스피 대장주가 아모레퍼시픽이었어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정말 중국 시장 진출하고 진짜 완전 황제주 막 이런 얘기 예, 했었었는데 소비재가 그랬고 네이버를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의 IT 성장주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10년을 또 그래도 끌고 갈 것이다. 예. 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결국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뭐 이렇게 가는 부분들은 몇 가지 캐터고리가 있겠지만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빠져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거는 뭐 앞으로도 봤을 때 계속해서 그 추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대신에 보면 항상 주가는 오버슈팅과 오버킬을 계속하는 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상상을 초월하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거의 뭐 회사가 없어지는 것처럼 막 떨어지고 막 이렇게 그 하잖아요. 그 과정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했을 때 그때가 좋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는 30년 그랬을 때 꾸준히 계속 올라왔을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네. 주식이었거든요. 올라갈 때는 7배, 8배 올라갔다가 거기서부터 떨어지면 70% 떨어졌다가 막 이 난리를 치면서 왔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디지털 경제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뭐 그 고려를 해보실 필요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는 거의 그 우리 장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빅테크가 낫지 않나? 예. 약간 네이버보다는 또 네. 여기서 바로 그렇게 생각이 점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미국의 2000년도에 미국 주식 시장을 끌고 갔던 종목은 시스코 시스템스, 오라클, 네. 그 다음에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그 회사들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시스코 시스템스를 얘기를 합니까? 그 당시에 네.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였거든요.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스만큼 좋은 회사는 없다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네. 했어요. 그리고 이만큼 경영 전략이 뛰어난 회사도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시스코 시스템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뭐 하는 회사야 도대체 이런 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이 보면 1980년도에는 보잉 그다음에 뭐 IBM 이런 회사들이 그 미국의 그 위를 이렇게 점령을 하는 네. 형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에 아마존, 테슬라, 그다음에 뭐 구글, 애플 뭐 이런 회사들로 이제 딱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건데 네. 10년 후인 2030년도에 그런 회사들이 정말로 계속해서 갈 거냐? 그거 진짜 확신할 수 있냐? 라고 그랬을 때 지금 당장에는 그렇다라고 얘기하겠죠. 똑같이 보면 2000년도에 아유 이 회사들이 어떻게 뒤로 밀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럴까? 정말 확신할 수 있어? 라고 그래서 10년 후에 검증해 보면 다른 그림이 나와 있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당장에 보게 되면 작년 초 재작년 같은 때에 그 테슬라가 $400 하고 이럴 때에 그게 주가가 $100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네. 그죠? 네. 근데 그게 $100까지 떨어졌다가 $200를 회복해서 뭐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올라가 가지고 $400를 또 회복할 거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안 됩니다. 이제 테슬라 주가는 $100에서부터 $200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왜 테슬라가 이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야 앞으로 봐봐. 포드도 들어온대 전기차 시장에 그다음에 그 폭스바겐도 들어올 거고 도요타도 들어올 거고 현대차도 들어온대. 근데 이게 테슬라가 정말로 그렇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가 그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똑같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 네.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회사 맞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계 스마트폰은요. 거의 포화 상태로가 이제 막 들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애플이 여태까지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그 성장을 하고 그 이 스마트폰에서 그러는 것들이 이제 쉽지 않은 형태 됩니다. 삼성전자 한번 보세요. 그 갤럭시 뭐 16, 뭐 17 뭐 이렇게 가면 옛날에는 이게 새로운 모델이 나온대. 사람들 굉장히 기대 많이 했고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팔릴 건지 이 모델이 이 전의 모델에 비해서 뭔가 뭐 강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얘기했거든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기술의 진보라고 하는 것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기술의 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미 스마트폰은 그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애플도 마찬가지로 이 업 버전을 계속해서 시켜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거나 이런 단계가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애플이 돈을 많이 벌면서 그 스마트폰 이외에 다른 것들로 해가지고 수익이 다변화돼 있고 이렇다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형태의 핵심적인 사업 부문에서 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떨어지는 형태가 되면 다른 것들이 그렇게 힘을 받거나 이러지를 못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되잖아요. 구글 이게 검색 엔진에서는 이게 뭐 이 독보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최근에 그 하는 건 챗 GPT 네. 뭐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만큼 보면 야 이게 또 무슨 경쟁자가 나오네. 뭐 이렇게 되니까 과연 10년 후 20년 후에 지금의 미국의 빅테크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들이 지금의 위상을 20년 후에 10년 후에 똑같이 갖고 있을 거냐? 그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봐야 되지 않냐라는 거. 미국 빅테크는 지금 좀 굉장히 정점이고 오히려 네이버는 성장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를 얘기하는 거는 음. 주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네이버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검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커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오는 이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대신에 보게 되면 그거를 앞당겨 가지고 굉장히 주가에다 많이 반영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낮아지면서 그 생긴 영향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